요 뉴스를 하나 볼게요. 한 명이 133채 보유, 외국인 5일 강남주택 너도 나도 샀다. 외국인 고강도 대출기에 적용한대. 외국 금융 돈 빌려 투자하기 쉬워. 올 들어 부동산 취득 12.4% 증가, 82%가 집값 오른 수도권에 집중. 서울에선 강남 3구에 21%의 매수가 쏠리기도. 두 채 이상 보유자도 6,042명에 달해. 외국인이 국내 집합건물, 빌라나 아파트 얘기겠죠? 집합건물이니까. 취득 현황. 18년도, 19년도, 20년도. 9월까지네요. 20년도는. 올해 많이 샀네. 그쵸? 국적별. 중국, 미국, 캐나다. 내용 간단히 보면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위축됐지만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었다. 이거 왜 잠자코 보고 있죠? 이거 잠자코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거 큰일 납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번 부동산 에셋 파킹이라는 주제로 올 초인가요? 작년 12월 달인가요? 유튜브 영상 찍어드린 게 있죠. 일단 마칠 때 그 영상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거 이러다 소위 있고 외양간 고칩니다. 이거 빨리 막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자국민들의 어떤 부동산의 가수요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거는. 올해 1월에서 9월 국내 집합 건축물을 취득한 외국인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가 늘어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약 80%가 거기서 투자를 했네요.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야가 빨리 이런 거 제도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집합 건물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12,300명이네요. 9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 작년에 우리나라의 집을 산 외국인은 1년 내내 작년은 1,900명이었으면 지금은 1월부터 9월까지 올해는 12,000명이 넘네요. 주목할 만한 점은 12,000명의 외국인 중 10,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수도권 지역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다. 경기, 서울, 인천.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강남구에 214명, 송파구 186명, 서초구 137명의 외국인이 집합 건물을 취득했다. 국적별로 보면은 전체 외국인 중에서 66%가 중국인 이라는 것이죠. 중국인. 그 다음에 미국인과 캐나다인. 한 외국인이 무려 133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2017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42채를 42채를 매입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양도세율은 똑같이 적용받는 것인데 지금 우리 양도세 중과세 예외 조항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적인 소거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양도세법 특례 조항을 악용한 세금을 덜 내고 집을 나중에 파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국 자본으로 잠식된 부동산이 막 1년에 수십 퍼센트, 그러니까 막 1년에 20% 넘게 정말 폭등이죠, 이런 폭등. 이 중국 자본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국인들의 어떤 부동산 매수 때문에. 이걸 겪었던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선진국들조차도 소있고 외양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많게는 외국인들이 자국에 집을 살 때 수십 %의 일단은 세금을 매기든 세금 명목의 다른 식으로 우회해서 비용을 뜯든 이렇게 다들 폭등 후에 이렇게 외양간을 고쳤거든요. 소를 잃고. 그걸 봤으면 한국도 이제 진작에 사실 이건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자국인들이 사는 것보다 더 큰 이런 방어막을 치는 것은 잘못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했었어야 되는 좀 아쉬운 상황이죠. 중과세를 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외 조항을 외국인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대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외 출국이나 이런 걸로 일 때문에 나는 자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든지 양도세 특례를 통해서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용. 그거 우리가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요. 그래서 아예 다른 나라들처럼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집을 산다면은 취득세를 20% 매기든 30% 매기든 아예 그냥 못 사게끔 있으려면 렌트로 있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내국인과 똑같은 조건 적용하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제주도 보세요. 중국인들 많이 사가지고 다시 한국에 이렇게 팝니까? 중국 자본들끼리 중국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올해는 9달 동안 12,000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집을 샀다면은 거의 수도권에 80% 넘게 있다니까 하니까요. 그럼 10,000채 정도 수도권에 산 건데 집을. 그러니까 10,000명이 산 거니까. 그 사람
이 사람들이 한 채씩만 샀어도 만 채고 만약에 두 채씩 샀다면 2만 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통계에는 주택 매수 개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한 외국인의 머리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좀 막아줘야 돼요. 이거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자,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자본으로 잠식되는 글로벌 에셋 파킹에 대한 현상을 요 틀어드리면서 볼게요. 요게 19년도 작년 12월 19일에 했던 만들었던 영상이네요. 요 영상 보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 시간입니다. 오늘 좀 예고에 없던 그런 녹화 하나 할까 하는데요. 앞으로 몇 가지 그 아이템들 중에서 오늘 주제 정한 거는 10년을 내다보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편을 좀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 1편은 글로벌 에셋 파킹과 서울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새 에셋 파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에셋 파킹이 무엇이냐? 자산 주차라는 말이죠. 뉴스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셋 파킹은 그 다양한 글로벌 자금이 선진국의 어떤 주요 중심되는 그런 부동산으로 이제 몰리는, 유입되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현상이 아직 한국 시장에서는 예전에 제주도에서 한번 벌어졌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도 이러한 유사한 현상이 충분히 벌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정책적으로 분명히 또 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에셋 파킹과 서울 부동산, 외국 자본으로 잠식된 해외 부동산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11%의 부동산이 급등을 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뉴질랜드의 어떤 그 국민들의 자가주택 비율이 50%에서, 요거는 이제 과거 수치입니다. 최고 50%에서 지금 현재 25%로 급락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간 무려 75%나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 오른 수치라면은 뭐 어떻게 말로 형용이 안 될 정도의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매수 세력은 중국 자본이었다.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에는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약 30%가 넘는 주택가격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년도의 경우에는 주택 거래량 중에 33% 정도가 중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캐나다 리치먼드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약 7% 정도가 비거주 외국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콩의 경우에는 투자 이민제를 2003년도에 도입한 후에 약 10년간 4배 넘는 가격의 대폭등을 초래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외국 자본으로 인해서 굉장히 폭등을 한 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주택 거래 시에 15%의 인지세를 부과하게 됐는데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2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었고요. 홍콩의 경우에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자국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15%의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20%의 특별 소비세를 또 부과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호주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의 어떤 주택 매수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라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은 그 첫 번째 중국 자본으로 인한 부동산 대폭등이 일어났고요. 또 두 번째 아무런 준비 없다가 이런 큰 봉변을 당하고 나서야 제도적인 그 허점을 보완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자료 보시면은 2015년도 1월부터 올 9월 달까지의 자료인데요. 외국인들이 주택에 매수한 서울 주택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매수가 나온 곳은 구로구예요. 구로구고, 그 다음에 금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순입니다. 이 구로구나 금천구의 어찌 보면은 좀 저렴한 주택들의 매수 비중이 많았는데요. 구로구와 금천구의 경우에는 90% 넘게 이 외국인 주택 그 매수의 90% 넘는 부분이 중국인이 매수했고요. 아무래도 그쪽과 연관이 깊은 그런 자리인 게 영향을 미쳤겠고, 중구의 경우에는 중국 대사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은 영향을 미쳤겠고, 그리고 강남구나 마포구나 서초구, 성동구 이런 자리들은 아무래도 투기 수요가 아닌가 이런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국적별 서울주택 매수 비율을 좀 보겠는데요. 압도적으로 중국인들의 어떤 매수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주택 그 매수 비율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매수 비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의 서울주택 매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15년도 1월부터 올 8월달까지의 그런 자료인데요. 먼저 외국인의 서울주택 매수한 요 기간 동안입니다. 4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매수한 주택수는 10,000채가 좀 넘고요. 그 중에서 중국인이 매수한 서울주택수는 4,700채 정도입니다. 약 과반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구로 금천의 경우에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매수한 비율이 90%가 넘는 상황이고요. 중국 자본의 공습은 제주도에서 아마 서울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에서도 아마 외곽권, 구로 금천이라는 어떤 서울의 외곽권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봤지만은 서초, 강남, 성동처럼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심 지역으로 자금 유입과 주택 그 구입의 어떤 매수 세력이 유입될 것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예로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가요. 2017년도 재작년에 105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러시아 국적인이 이제 매수한 사례도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시장의 어떤 이 주요 중심부의 고가 주택 시장의 에셋 파킹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에셋 파킹에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되려 한국의 제도들, 여러 가지 규제책들, 이런 지금 현재 8.2 대책, 9.13 대책에 나온 규제책들은 그 예외 규정들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되려 보이는데요. 먼저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세법이 아닌 이 대출 규제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는 게 아니라 자국 은행이나 어떤 글로벌적인 해외 은행들을 활용해서 그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국내 시장의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 예를 들면 외환거래법상의 신고조차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매수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양도세 중과세 예외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양도세 중과세가 지금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다만 예외가 있겠죠. 근무지 이전이나 질병 요양 이렇게 중과세를 받지 않고 팔 수 있는 그 예외들이 있는데요. 그 외국인의 경우에는 나 본국으로 가야 된다. 내가 좀 이 어떤 사업차 한국에 와야 돼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중과세를 적용할 그런 소지가 아예 없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악용하지 않겠냐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국내 투자 수요 잡다가 결국에는 외국 투기 자본의 서울 주택 시장이 잠식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이 강의의 주제가 10년을 내다보는 부동산입니다. 그 1편이 지금 에셋 파킹 편인데 제가 볼 때 이러한 현상이 아무 대책 없이 지금 가다가는요. 10년 이내에 10년도 아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어느 불시에 갑자기 불이 타오를 수가 있고 국내 투자 수요가 위축되는 시기에서 갑자기 중국인들의 어떤 그런 투자가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급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예방 조치가 없다라면 부동산 대폭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해 보는데요. 에셋 파킹 관련해서 우리 폭락론자 유튜브를 저도 간단히 봤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하는 말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비율이 지금 최근에 좀 줄고 있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동성 사태의 문제로 서울집값이 뜨거운데요. 그 유동성적인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라는 풍선의 큰 바람들이 소진되어야지만 이 사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라앉게 되는 것인데, 글로벌적으로 이 막대한 유동성 풍선에 있는 이 공기가 어딘가로 새어나올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서울에, 이 한국에 있는 수도의 중심 이 어떤 서울 부동산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10년 내다보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이제 틈틈이 이어갈 건데, 오늘 제 1편 글로벌 에셋 파킹과 서울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막대한 유동성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죠. 즉, 정부 정책은 어떤 국내 어떤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 억제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 이런 그 글로벌적인 에셋 파킹의 어떤 역풍을 막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병찬의 부동산 부자병법 오늘 알아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지금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안내해 주시면은 더욱더 영상을 찍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 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 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 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은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